바쁜 삶 속에서 놓치기 쉬운 이슈를 정리해드리는 시간, 유한타 투데이 유투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많은 분들이 흥미진진해 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바로 만화 산업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볼 건데요. 최근 시장에서는 웹툰 산업의 성장성에 대해서 주목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웹툰은 웹과 카툰의 합성으로서 다른 나라에서는 보기 어려운 한국에서 처음으로 탄생된 새로운 만화 포맷입니다. 최근에는 미국, 일본 시장에서도 각광받기 시작했고요. 그래서 오늘은 만화 그리고 웹툰 시장을 개괄적으로 먼저 정리해보고 또 성장 단계에 있는 산업인 만큼 향후 이 산업에 대한 시장의 뷰는 어떠한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한타 리서치 센터에서 미디어 섹터 담당을 하고 계시는 박성호 위원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연구원님. 네, 먼저 한국 만화와 웹툰 시장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부터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웹툰은요, 지금 이제 한국에서 태동한 산업으로서 생겨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사실 통계가 좀 많이 부족한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역시 투자자들께서는 어느 정도 그래도 사이즈가 되는지를 아셔야만 아무래도 좀 참고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요.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지금 좌측에 보시는 이제 차트는 한국의 만화 시장, 그리고 우측은 이제 웹툰 시장입니다. 좌측에서 보시는 이제 차트는 이제 공식적으로 나오는 자료이고요. 2000년대 통계청의 분류법에 의거해서 이제 출판업 그리고 온라인 제작 유통업이 어느 정도 나오는지를 측정한 데이터라고 보시면 되고요. 하지만 이 데이터의 단점은 웹툰이 산업화가 되기 이전에 만들어 놓은 분류법을 기반으로 통계를 작성을 하다 보니 현재의 실정에 좀 맞지 않는 문제가 있습니다. 일단 뭐 좌측에 있는 그림 좀 잠깐 보고 좀 넘어갈까 하는데요. 자, 보시는 것처럼 대략적으로 보면 출판 만화 시장은 한 5천억 정도 되는 걸로 지금 추산이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온라인 만화 제작 유통업은 얼추 한 3천억대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다만 이게 다 웹툰인 건 아니고요. 자, 우리나라의 그 웹툰은 일부는 사실 이제 출판업 매출에 조금 녹아들어져 있습니다. 과거에 이제 출판업을 베이스로 하던 회사가 지금 웹툰을 지금 하고 있는 경우가 좀 있다 보니까 좀 통계에 좀 오류가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이제 지금 제가 보여드렸던 이 온라인 만화 제작 쪽으로 이제 통계가 좀 잡혀 있기도 합니다. 또 일부는 통계에서 좀 빠져 있기도 하고요. 또 이 온라인 그 만화 제작 유통업 자체가 다 웹툰이라고 보셔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기존의 출판 만화들, 예를 들면은 네이버 시리즈 등을 통해서 뭐 일본 만화 같은 것들 많이 보실 거라고 좀 추측이 됩니다. 자, 그런 매출들도 이런 쪽에 이제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전통적인 출판 만화의 디지털 전작책으로 이제 전환된 요 부분은 좀 숫자가 좀 왜곡되어 있다라고 좀 보셔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준비를 하였는데요. 이제 저희가 이제 시장에서 이제 있는 숫자들, 이거는 이제 비공식 데이터입니다. 비공식 데이터이지만 웹툰 시장을 어느 정도 좀 규모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좀 준비한 데이터이고요. 자, 보시는 바와 같이 한 2019년도 기준으로 보면 한 8천억 정도 되는 시장으로 저희는 지금 파악을 하고 있고, 네, 2020년 기준으로 한 1.2조 원 정도 되는 시장이 형성된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보시는 이 출판 만화 시장보다 훨씬 더 크다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또한 이 1.2조 원 시장이 구성이 되고 있는 거는, 자, 이 웹툰 시장이라고 하는 건 뒤에서도 말씀드리겠지만, 광고, 그 다음에 이제 독자들이 이제 유료로 결제하는 이제 유료화 수익, 그리고 이제 2차 판권 수익으로 나눠지는데요. 이 1.2조 원은 대부분 다 저희가 뭐 한 200원, 300원씩 결제한 그 돈이 모여있던 유료화 수익이 이제 중심으로 이제 이루어져 있다는 것도 좀 보고 넘어가셔야 할 것 같습니다. 향후 이제 2차 판권 시장이 이제 이 만화 IP의 이제 밸류를 얻게 되는 시대가 도래하게 되면 이 만화 시장은 더 커질 수 있다는 걸 암시를 하는 겁니다. 네, 정말 국내 웹툰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네요. 그러면 이 웹툰 산업의 생태계가 어떠한지부터 좀 정리도 좀 필요할 것 같은데요.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뭐 웹툰은 많은 분들이 또 관심 있게 보시니까요. 뭐 사실 아시는 분들도 좀 많을 것 같은데요. 일단 생태계부터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중심에 보시면은 이 플랫폼이 있죠. 이 플랫폼은 이제 많이들 생각하시는 네이버 웹툰, 다음 웹툰,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카카오 페이지가 많이 구상이 되고 있고요. 자, 참고로 한국에는 무려 36개나 되는 웹툰 플랫폼이 있다고 합니다. 이들 중에서 이제 메이저가 아닌 나머지들도 상당히 유의미한 수준의 이제 매출을 좀 창출하고 있고, 포털 기반으로 이제 탄생한 이제 네이버나 다음하고는 다르게, 유료화 모델을 잘 갖추고 있는 관계로, 좀 페이지 뷰라든가 이런 지표는 좀 떨어지지만, 어느 정도 영업을 잘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플랫폼에 있기 때문에, 자, 이 창작자인 작가와 그리고 독자를 연결시켜주는 채널이 이제 탄생을 하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하나하나의 플레이어를 좀 볼까 하는데요. 이 플랫폼은 작가를 갖다 육성하는 시스템도 가지고 있습니다. 요거는 네이버와 다음의 특징이라고 좀 볼 수가 있는데요. 자, 뭐 도전 만화 혹은 베스트 도전 네이버 유명한 이제 그 아마추어 작가들의 등용문이죠. 그 연재 코너를 보시는 분들도 아마 좀 제법 있으실 거예요. 자, 이 네이버와 다음은 산업 생태계를 만들고 있는 인큐베이터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작가들이 지금 이 인큐베이팅 시스템을 통해서 새롭게 등단을 하고 있고요. 잘 나가는 작가들은 이렇게 승급을 하고 데뷔를 하고 있고요. 또는 뭐 공모전 같은 걸 통해서 이제 하나둘씩 이 시장에 이제 진입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시스템을 통해서 이제 그 양성되고 있는 작가들 중에 뭐 네이버와 다음에 다 데뷔를 못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요. 그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레진 코믹스를 비롯한 이제 중소형 웹툰사로 들어가서 또 좋은 활약을 많이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한국 웹툰 산업의 생태계 자체가 네이버와 다음 그리고 카카오까지 해서 이제 이 세 개의 플랫폼을 중심으로 움직이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다음으로 저 에이전시 비즈니스가 이 생태계에 생겨났습니다. 자, 이 에이전시는 자, 컨텐츠 프로바이더, CP라고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업계에서 사용하는 용어인데요. 예를 들면 뭐 연예기획사들 많이들 아실 거잖아요. 뭐 가수들을 위한 이제 엔터테인먼트 회사 혹은 이제 배우를 위한 이제 배우 기획사가 있죠. 자, 여기 이 웹툰 생태계 안에서도 작가를 관리해주는 회사가 존재를 합니다. 작가는 자,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작가와 이제 플랫폼이 직접적으로 이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좀 많이 있습니다만, 뭐 여러 플랫폼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렇지 않고 중간에 CP가 끼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작가의 입장에서 보면 작가님들은 이제 웹툰을 그리는데 굉장히 하루에 굉장히 많은 시간을 소요하고요. 이분들이 이제 법적인 뭐 계약 조건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자신들의 창작물을 활용해서 이거를 이제 드라마로 만드는 게 좋은지 아니면 뭐 게임으로 만드는 게 좋은지 이런 기획을 할 주체가 필요로 할 거잖아요. 이런 거를 플랫폼에 다 위임을 하게 된다라고 하면 자기네가 벌 수 있는 어떤 잠재적인 수익의 기회가 좀 제한될 수도 있게 되겠죠. 그래서 이런 작가들을 위한 이제 에이전트 혹은 매니지먼트 회사가 또 생태계 안에 탄생하고 있는 거고요. 이 시점은 대략적으로 보면 2012년에서 13년 사이 정도부터 이런 비즈니스가 좀 많아지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수출 시장도 상당히 지금 유의미해질 것 같아요. 지금 한국의 네이버와 그다음에 카카오 계열의 뭐 일본 피코마를 비롯한 여러 플랫폼들이 또 해외 시장에 좀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자, 이들이 기본적으로는 이제 현지에 있는 작가들의 작품을 소싱을 해서 이제 걸어야겠지만요. 절대 작품 수가 부족하고 또 한국에 검증된 콘텐츠들이 괜찮다 보니까 그걸 이제 가져다 쓰려고 하는 이제 니즈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수출을 통해서 추가적인 밸류도 나올 수가 있게 되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이제 2차 판권 시장. 이게 이제 먼 미래에 아주 큰 수익원이 될 걸로 좀 기대를 하고 있는데요. 자, 이미 웹툰은 드라마와 영화로 굉장히 많이 제작이 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뭐 게임을 비롯한 다양한 컨텐츠로 재활용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웹툰이라고 하는 거는
사실 제작비가 얼마 안 들어가는 비즈니스예요. 자, 생각을 해보세요. 그 웹툰 작가님들이 뭐 자기의 몸을 갈아가지고 이제 작품을 만들고 계시긴 합니다만, 작가님들의 인건비 또는 원고료를 제외를 하게 되면 사실상 들어가는 제작비는 거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렴한 제작비로 굉장히 많은 IP를 만들어낼 수 있는 공장과 같은 역할을 이 웹툰 산업이 해줄 수 있는 것이고요. 독자들의 그 선택을 받아서 흥행하고 인기를 모은 검증된 스토리 기반의 작품들은 드라마나 영화나 다른 콘텐츠 이런 것들은 다 제작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이런 것들로 바꿨었을 때 더 큰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네, 그렇군요. 말씀해 주셨다시피 이렇게 웹툰 산업의 전체적인 이런 프레임을 좀 확인할 수 있었던 부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웹툰 산업에서 수익 모델은 좀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오게 되는지 이 부분도 솔직히 좀 궁금해지는데요. 이 부분도 좀 정리 부탁드립니다. 네, 투자자들이 반드시 이제 그 짚고 넘어가셔야 되는 게 BM이지요. 네, 지금 웹툰 산업의 BM은 크게 세 가지로 이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자, 광고죠. 웹툰 관련해서 광고를 걸면은 이제 웹툰에 보면은 하단에 배너 광고를 걸 수 있는 그런 공간 같은 게 있거든요. 이런 조회수 기반의 광고 수입을 얻을 수 있는 게 한 가지 BM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가장 중요한 건데, 자, 독자들이 결제를 하면 이 돈이 상당히 큽니다. 이게 지금 현재 웹툰 산업 생태계에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수익원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BM은 2차 판권 시장. 이쪽으로 이렇게 영상화할 수 있는 권리 혹은 게임을 만들 수 있는 권리, 다양한 권리를 판매할 수가 있게 되는데요. 자, 이런 쪽, 이 세 가지가 이제 기본 수익 모델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씩 조금 더 말씀을 좀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네, 첫 번째 이제 광고부터 보시도록 할게요. 이제 가장 기본적인 거는 이제 배너 광고가 될 거고요. 또 드라마처럼 PPL도 넣을 수가 있고요. 아니면 아예 광고주의 의뢰를 받아서 아예 브랜드 웹툰이라고 해서 뭐 예를 들어 현대차에서 만약에 광고를 의뢰하게 된다면 현대차만을 위해서 아예 새로운 창작물을 만들어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자, 이 배너 광고 같은 경우는 작품에 주로 하단에 이제 그 삽입을 하게 되고요. 뭐 한 1000번 조회를 하게 되면 한 3,600원 정도 단가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PPL 같은 경우는 자, 작품 안에 노출하는 삽입형이 있고 또 작품 안에 노출을 시키면 사실 이야기 흐름상 좀 맥이 끊어지잖아요. 이게 쉽게 이게 삽입하기가 쉽지가 않기 때문에 아예 작품 하단에 작가의 작품의 캐릭터가 광고 소재를 좀 설명하는 그런 내용의 약간 조그만한 한 미니 광고를 좀 실을 수도 있는 거고요. 또 브랜드 웹툰 같은 경우는 이제 잘 나가는 작가님 같은 경우는 아예 용역을 받게 되는데 이런 거 같은 경우는 단가가 상당히 높게 책정이 됩니다. 그래서 상당한 돈이 좀 될 수가 있는 것이죠. 다음 BM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자, 콘텐츠 유료 결제를 통해서 발생을 하는 수익입니다. 요거는 이제 평소에 웹툰을 많이 보시는 분이라면 누구나 다 아실 내용이에요. 이 웹툰은 크게 보면 현재 연재 중인 작품이 있고 그다음에 끝난 작품이 있습니다. 자, 현재 연재 중인 작품인데 작가와 플랫폼이 협의를 해가지고 지금 연재를 하고 있는데 향후 2주 혹은 5주 후까지 연재될 작품을 미리 노출시키는 겁니다. 돈을 조금만 더 낸다면 자, 남들은 이제 무료로 지금 여기까지 봤지만 3화까지 봤지만 뭐 전 돈을 내면 뭐 5화, 8화까지 다 볼 수가 있게 되는 건데요. 정말 재밌었고 이게 팬이면 돈을 안 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미리 보기라고 하는 그런 BM도 있고요. 또 하나는 완결작으로 전환이 되게 되면 일부 웹툰은 또 무료로 풀기도 합니다만 또 어떤 웹툰들 같은 경우는 이제 전 회차를 유료로 전환시키기도 합니다. 그래서 완결된 작품에 대해서는 다 유료로 봐야 되는 경우도 있고요. 또 카카오 페이지에서 처음 들고 나온 모델로 거의 대부분의 이제 웹툰 플랫폼에서 채택을 하고 있는 기다리면 무료라고 하는 네, 그런 BM도 있습니다. 이 기다리면 무료라는 거는
한 웹툰 시리즈를 뭐 초반 한 10화에서 한 20화 혹은 그거보다 조금 더 많은 작품을 무료로 풀어놓습니다. 그러면 무료이기 때문에 독자들이 좀 쉽게 이입이 되는 경향이 있는데요. 근데 이게 정말 재밌다는 말이죠. 정말 재미있는데 회사 측에서 기다리면 무료, 즉 뭐 하루나 이틀 정도 기다리면 하나씩 더 풀어주는 겁니다. 무료로. 자, 그러면은 자 그거를 이제 기다리면서 무료로 감상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하지만 이제 그렇지 않은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돈을 내서 그냥 완결까지 그냥 끝까지 다 보는 걸 원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완결까지 보면은 뭐 한 2만원, 3만원은 순식간에 이제 과금을 하게 된다라고 좀 볼 수가 있죠. 이 기다리면 무료 같은 경우에는 연재 작품에 대해서도 뭐 적용할 수 있는 BM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2차 판권이에요. 과거 이제 미생이 아마도 좀 그 웹툰을 좀 크게 날렸던 것 같네요. 자, 이 미생 등을 기점으로 IP를 기반으로 하는 드라마 작품 수가 이렇게 많아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뭐 영화도 굉장히 많아지고 있죠. 그리고 그 중에서는 뭐 최근에 이제 잘 나가고 있는 스위트홈이라든가 아니면 뭐 신과 함께 같은 시리즈 같은 대박나는 작품들도 굉장히 많이 출연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검증된 스토리 기반의 작품이다 보니까 흥행 성공률이 좀 더 높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저희는 또 게임에 대해서도 좀 주목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 아직까지는 이제 웹툰을 기반으로 해서 뭐 크게 성공을 한 게임은 많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이 만화라는 거를 보게 되면요, 이 만화를 기반으로 게임이 성공한 사례는 상당히 많이 있어요. 자, 지금 보시는 이 바람의 나라, 자, 리니지, 그리고 라그나로크, 이들 만화는 출판 만화들인데요. 1990년대에서 한 2000년대 초반까지 어느 정도 그 팬덤을 모으고 있는 작품들입니다. 자, 이 작품들을 기반으로 PC 게임들이 만들어졌고요. 그것들이 뭐 다들 아시는 것처럼 오랫동안 지금 흥행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 자, 이게 이제 시대의 변화에 맞춰서 이제 스마트폰의 시대에 와서 한 최근 수년 사이에 모바일 게임으로도 좀 만들어져 가지고 지금 현재 넥슨과 NC소프트, 그 다음에 이제 미국 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그라비티 같은 주요 게임사들의 기업 가치를 엄청나게 지금 올려주고 있습니다. 자, 다른 사례도 좀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제 워킹 데드라고 하는 작품을 이제 아시는 분들 많을 겁니다. 드라마인데요. 이 워킹 데드 같은 경우도 사실은 처음에 만화였습니다. 그리고 이 만화를 가지고 드라마도 만들고 또 게임도 만들고요. 이런 식으로 이제 만화라는 그 검증된 작품을 기반으로 2차 판권 시장에서 이제 업사이드를 많이 만들어낼 수 있는 여력은 많고요. 이런 부분이 향후 웹툰 시장에서도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는 웹툰 플랫폼과 또 CP사를 중심으로 이제 수익 모델을 확인해 봤는데, 사실 컨텐츠를 만들어내는 건 사실 작가진이란 말이죠. 작가진들의 수익 구조가 궁금해집니다. 네, 정확한, 정말 좋은 질문을 좀 주신 것 같아요. 예. 사실 이거는 이 컨텐츠라고 하는 건 사실 인간이 만들어내는 거고요. 돈이 되어야지 이 컨텐츠를 만들죠. 자, 이 웹툰 시장은 과거에는 이제 만화라는 시장 자체가 사실 돈을 벌기 굉장히 어려웠는데, 지금은 좀 그렇지가 않습니다. 일단은, 돈을 어떻게 버는지 좀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이 MG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제 이 MG라고 하는 것은 지금 웹툰 작가들의 수입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데요. 원고료입니다. 원고료는 고정적으로, 대략적으로 봤을 때, 한 회를 연재를 할 때 한 50만 원 정도를 이제 플랫폼에서 이제 지급을 해주는 겁니다. 그러면 한 달치를 연재를 하면 한 200만 원 정도는 나옵니다. 200만 원 정도라면은 뭐 넉넉하지는 않겠지만 뭐 어느 정도 생계를 꾸려 나가는 데는 거의 뭐 문제가 없는 돈이 될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추가적으로 RS나 이제 누적 MG 뭐 이런 게 있는데요. 이제 요걸 이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독자들이 이제 돈을 내시고 이제 그 작품을 감상하시게 되면 그것이 이제 웹툰 플랫폼에 매출이 될 겁니다.
그러면 그 매출의 대략 한 70% 정도를 작가한테 정산을 해주는 그런 구조에 있습니다. 그러면 기본 월 한 200만 원을 더해서 추가적인 수익원이 무한대로 더 붙을 수가 있다는 거지요.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또 다른 BM이었던 뭐 광고, 또 2차 판권 등을 통한 수익도 있는데요. 이런 것들은 사실 비중이 좀 크지는 않아요. 하지만 저희가 지금 주목하고 있는 거는 2차 판권 같은 경우는 점점 더 늘어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라고 좀 생각이 좀 들고요. 이게 이제 보통 대략적으로 드라마 기준으로 보게 되면 드라마화 할 수 있는 판권을 팔았을 때 한 번 팔 때 적으면 한 1, 2천만 원에 뭐 많으면 한 1억 정도에도 지금 팔고 있는 상황입니다. 만약에 이런 컨텐츠 관련해서 뭐 매출 대비 일정 퍼센티지를 가져오는 RS 계약을 체결할 수만 있다면 업사이드는 무궁무진하게 될 수가 있겠죠. 참고로 신과 함께의 그 유명한 그 주호민 작가님 같은 경우에는 신과 함께가 영화화 됐었을 때 영화 수익과 관련한 일정 부분 RS를 받으신 걸로 저희는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작가님들은 도대체 어느 정도의 수입을 얻는가? 좀 아래쪽을 좀 봐주시게 되면요. 자, 이건 설문조사 기준입니다. 작은 중소형 플랫폼에서 이제 연재하시는 작가님을 포함한 설문조사 기준인데요. 2020년 기준으로 무려 한 7,500만 원 정도의 수익을 올리고 계십니다. 1년 내내 계속 연재를 하고 있으면 그 정도는 평균적으로 벌고 계신다는 거고요. 뭐 이게 지금 계속 올라가고 있는 거는 점점 이 유료화 수익이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요. 이 더 올라갈 여지도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웹툰 업계에서 가장 탑 티어라고 볼 수 있는 이 네이버 웹툰의 작가님들 기준으로 보면요. 요거는 이제 설문조사가 아닌 실제 조사치입니다. 자, 연간으로 평균적으로 한 3억 원씩이나 지금 받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루트를 통해서 버는 수익이 무려 3억 원에 육박하고 있고요. 이게 한 2년쯤 전에 한 2.2억 원이었어요. 앞으로 얼마나 더 많아질까요? 지금 네이버 웹툰의 탑10 작가님 같은 경우에는 평균 수입이 연간 30억 원을 이미 넘어서고 계신다고 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수입에 이어서 조금 더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 작가들이 지금 늘어나고 있다는 점입니다. 자, 2012년하고 13년도에 이제 그 웹툰의 유료화가 좀 시작이 된 이후 한 15년 정도부터 이제 매년 작가들이 1,000명씩 그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증가를 하고 있는 거는 과거에는 이제 만화가라는 직업이 사실 그 시장이 붕괴도 하고 과거 주력이었던 출판 만화 시장의 붕괴, 잡지 만화의 붕괴, 공모전도 없고 취직할 데도 없는 그런 암울한 상황이었지만 지금은 이 업을 통해서 이 수익을 낼 수 있는 모델이 생겼고 실제로 지금 활동하고 있는 작가님들이 괜찮은 수익을 얻고 계시기 때문에 점점 인재가 더 많이 유입되고 있는 상황으로 좀 볼 수가 있고요. 이렇게 지금 누적 작품 수로 보게 되면 무려 만 편이 넘는 작품이 지금 한국 시장에만 지금 존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럼 이거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 걸로 보여지는데요. 일단 산업의 생태계가 조성이 되었기 때문에 인재들이 더 모여들고 있고요. 인재들이 모여들고 있기 때문에 웹툰의 컨텐츠 측면에서 보게 되면 양적인 성장은 물론이고 또 질적으로도 다양한 작품들이 탄생을 할 수 있는, 그래서 최근에 스위트홈과 같은 좋은 작품이 태동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네. 지금까지 국내 만화 및 웹툰 산업에 대해서 개괄적으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이제 이번 영상을 통해서 만화 산업에 대해서 궁금증이 해소가 일부 되셨을 것 같은데요. 하지만 일부 투자자분들께서는 분명 해외 시장은 어떠한지, 그리고 어떤 종목을 또 사야 하는지에 대해서 지금쯤 아마 생각하고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이 부분들은 다음 영상을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궁금하시다면 추후 업로드되는 영상들을 통해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오늘 유튜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부자가 되는 그날까지 유튜는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